사람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필자가 7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면서 무기력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다.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게임과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가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어른으로서 가슴이 아팠다. 무기력한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해답의 실마리는 자아와 시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의외로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른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살아오면서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바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학교에 다닐 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거나 배운 적이 없어서다. 또한 TV와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이런 값진 생각을 할 시간을 쉽사리 주지 않는다. 이제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어디쯤 왔는지, 이 길이 내가 원하던 것이었는지, 이 길로 가면 죽을 때 후회가 없을지 등등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책은 그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쓰였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대휘 지음 시소출판사의 행복한 사람은 시간을 잘 씁니다. 입니다. 오직 시간만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 박대휘 강연가입니다. 그는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강연가로 전국 15,000명에게 강의 코칭하면서 모든 성공의 핵심은 시간 관리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후 7년 동안 시간 관리에 대해 몰두하며 연구한 결과 석사과정 때 한 학기 동안 몰입해서 SCI급 논문 2편을 썼는데 그중 한 편이 IEEE에 등재되어 오스트리아 빈 공과대학에서 논문 발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 달 공부해서 철도공사에 입사했을 뿐 아니라 9급 공시생을 9개월 만에 합격시키는 등 코칭으로서도 탁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는 4단계 시간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5파트로 이루어졌고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두 번째부터 시간관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목표, 계획, 실행, 피드백의 4단계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5개의 파트에서 공감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간추려 낭독할 예정인데요.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은 책으로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24시간. 하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한정된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효율적인 설계를 해나간다면 어느샌가 나 자신은 훌쩍 성장해 있고 나아가 여유 있는 시간 부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1시간은 얼마인가? 당신이 가진 1시간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의 1시간을 1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1만 원의 가치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며 당신의 1시간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100만 원의 가치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스스로 책정한 시간의 가치에 따라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헤프게 사용한다. 잠재의식 속에 시간의 가치가 높음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시간관리 툴이나 플래너를 쓴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 시간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시간 가치를 원하는 만큼의 큰 값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모든 시간 관리의 핵심이다.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은 무의미한 곳으로 사라져버린다. 반대로 5분, 10분의 자투리 시간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아껴준다면 시간은 그 보답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 당신의 1시간은 얼마인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이다. 목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하, 돼, 먹, 갓.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필자가 전국을 다니며 학교에서 강연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다.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초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8, 90% 정도, 중학생들은 70에서 80 정도, 고등학생들은 50에서 60% 정도 안다고 대답했다. 교사 연수에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그보다 낫다. 어느 학교 교감 선생님은 30%라고 답한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신을 많이 알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은 더 깊어지기만 한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렴풋한 윤곽을 잡을 방법이 있다. 영화 배너의 명장면 중 하나는 전차 경주 장면이다. 주인공 배너는 4마리의 말이 힘차게 이끄는 전차를 타고 상대방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여기에서 말과 주인공의 관계는 우리의 본능과 자신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4마리의 말이 주인공을 이끌듯이 우리의 본능이 나 자신을 이끈다. 본능이 없다면 우리는 멈춰있는 전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요즘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무기력하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안 되나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만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학생에게는 자신을 이끌 본능, 즉 욕망의 말이 없었다. 멈춰버린 전차에서 그냥 넋을 놓고 서 있는 것이다. 사라져버린 자신의 말을 누군가 데려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다. 애석하게도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한없이 기다린다. 필자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누군가 나타나서 너는 이것을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많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이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를 힘차게 이끌 건강하고 적토마 같은 본능의 말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선시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 힘이 넘칠수록, 욕망이 클수록 우리는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말을 찾는 방법이다. 타인의 말을 자신의 말로 착각하지 않기 바란다. 부모님의 말이 자신의 말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들의 말이다.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 따라서 오로지 자신의 말만을 생각해야 한다. 나의 말을 찾는 방법. 하, 돼, 먹, 갓. 첫 번째 하는 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의 통장에 300억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25개의 일을 적어본다. 예를 들어 마카오 타워 번지 점프, 스카이다이빙, BTS 콘서트 가기, 유럽 자동차 여행 등등. 두 번째 되는 되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루고 싶은 것 아무거나 25개를 적으면 된다. 예를 들어 파일럿이 되고 싶다. 30억 부자가 되고 싶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팔로우가 10만 명인 사람이 되고 싶다. 등등. 세 번째 먹은 먹고 싶은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먹는 것을 생각하며 신나게 적어본다. 이것도 25개 정도 적으면 된다. 랍스타, 티본 스테이크, 최고의 장인 오노지로가 만든 스시, 스위스 퐁듀, 프랑스 키슈 등등. 네 번째 갖은 갖고 싶은 것이다. 나는 300억 원의 부자라고 생각하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적어본다. 집, 차, 예쁜 정원, 나만의 가게, 내 영혼을 울리는 책이 있는 멋진 책장 등등. 자신의 말을 찾아가는 과정이니 막히면 천천히 해도 좋다. 무엇보다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원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는 것이 더 좋다. 독특한 것을 찾을수록 당신의 색깔은 더 분명해질 것이다. 각각의 말을 25개씩 다 찾았으면 이제 그 중에 이번 생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을 각각 3가지만 고르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묻고 3가지를 엄선해서 고른다. 다음 단계로 이 3가지 중 꼭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한다. 이번 생에 정말 기필코 반드시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하, 돼, 먹, 갓의 1위를 모두 마지막 장에 적는다. 당신의 네 마리 욕망의 말을 찾았다. 어렴풋하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욕망의 말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욕망의 말들이 마음껏 달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들이자. 늘 마음속에 품은 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획. 실패 없는 목표 달성법. 많은 사람이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꿈 같은 계획을 짠다. 그러나 며칠 계획대로 하다가 뜻하지 않은 돌발 사건이 생긴다. 계획이 없었던 일이다. 계획과 일정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처음 짜놓았던 계획들을 무너뜨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한다. 주어진 일만을 처리하며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다. 계획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툴이 계획이다. 그런데 이 도구가 커다란 욕심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커다란 욕심이 계획과 실천의 간극을 벌려놓아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서 시간 속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걷어내야 한다. 시간 관리는 복잡할수록 이루기가 어렵다.
진리가 간단 명료하듯이 시간 관리도 간단 명료해야 한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무리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과와 노력의 상관관계를 알게 되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목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10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초반에는 3만큼, 다음은 7만큼, 그 다음은 10만큼의 목표를 세우면 된다. 목표의 크기를 손에 잡힐 듯한 크기로 줄이는 것이 좋다. 자신의 목표 크기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가능한 목표를 잡아보자.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울 때는 냉철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앞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빡빡한 일정으로 계획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다. 빡빡한 일정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황소처럼 우직하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느린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다. 실행. 에너지 넘치는 신체 배터리 충전법.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배터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신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 둘은 어떤 관점에서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배터리와 신체는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사용 중인 배터리가 자주 방전되면 무슨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듯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려는 중에 신체가 자주 방전되면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작은 일도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배터리 방전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성능 저하를 가져오고 아무리 충전을 많이 하려고 해도 100%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체도 이와 비슷하다. 신체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패턴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피로 누적으로 성능 저하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잠을 많이 자도 계속 피곤한 상태에 빠진다. 따라서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에너지 넘치는 신체 배터리 충전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리듬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하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떠오른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유럽의 남성 평균 수명은 34.5세였다. 그러나 칸트는 80세까지 건강하고 왕성하게 살았다. 그 시대에 80세를 사는 것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170세를 사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는 30년 넘게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잠이 들었다. 칸트의 일과는 간단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2잔의 홍차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 오후 1시까지 8시간은 집필 활동과 강의를 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고 4시부터는 혼자 산책을 했으며 저녁 10시까지 독서를 즐겼다. 그리고 저녁 10시가 되면 정확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칸트의 생활 습관에서 보듯이 에너지 넘치는 신체 배터리를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고 깨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같은 시간을 잔다고 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우리 신체의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한다. 신체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바꾸면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취침 시간을 10시 이전으로 세팅한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모두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각각의 시간마다 다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다. 저녁 8시부터 10시는 면역 역할을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회복 역할을 한다. 취침 시간은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되도록 일찍 자는 것이 좋다.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는 빛에 의해 조절되는데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부터 분비되기 시작하여 수면을 유발하고 해가 뜨는 새벽녘에 감소한다.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수면 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되도록 8시에 자는 것이 좋지만 힘들 경우에는 늦어도 10시 이전에 자는 것을 추천한다. 세 번째, 최소 7시간 이상 수면해야 한다.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자야 하고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괜찮다. 사람들의 유전자가 다르듯이 수면 시간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잠을 자는 것이 좋다. 이 시간보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쏟아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또한 수면 시간을 줄일수록 비만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적당한 수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자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 관리에서 수면 관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수면 관리가 빠진 시간 관리는 한다고 해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컨트롤하면 일단 시간 관리의 기초 작업은 다진 것이나 다름없다. 시간 관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을 절제하며 하고 싶지 않지만 미래의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관리하기 힘든 것이 잠과 식사다. 잠과 식사를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시간 관리의 반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스스로 이겨내고 단련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피드백. 하루 5분 피드백. 땅에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듯이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다. 놀랍게도 비행기는 운행 시간 중 99%가 정해진 궤도에 있지 않다고 한다. 바람과 기류, 구름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와 기장은 비행기를 정상 궤도로 되돌아오도록 계속 조정한다. 이렇게 정상 궤도에서 많은 시간 벗어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행기는 정해진 도착 시간에 맞춰 목적지에 도착한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실행해 나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된다. 실수도 많이 하고 뜻하지 않은 장애물도 만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우리는 목표나 계획, 실행 방법에 대해 빠른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의 시작이 피드백이다. 피드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피드백이 없다면 목표와 계획, 실행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바로 수정할 수 없다. 반면에 하루나 일주일 단위의 피드백이 있으면 목표와 계획을 조정하고 수정하여 실행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피드백은 목표를 이루고 스스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드백 분석은 하루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루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예상 밖의 성과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 성장시키는 것이다.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 먼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강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고 단지 잠자기 전에 5분이면 충분하다. 하루 5분 피드백의 좋은 점 3가지는 강점의 강화와 집중, 나쁜 습관 개선, 쓸데없는 노력의 배제이다. 하루 5분 피드백 방법 1. 딱 5분만 시간을 낸다. 되도록 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하루를 역순으로 되돌려 본다. 역순으로 하루를 돌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꼭 역순으로 해야 한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생기게 될 것이다. 치매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 3. 플래너나 노트에 오늘 잘한 점 2가지와 개선해야 할 점 1가지를 적는다. 하루를 역순으로 되돌아보고 잘한 점이나 강점이 2가지 이상일 때는 모두 적는다. 그러나 개선할 점은 무조건 1가지만 적는다. 자신의 장점과 강점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